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인 부천시에 치매안심센터 가서 검사를 받을 때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무료인지, 또는 나는 좀 그래도 정확하게 병원 의원에 가서 진찰 받고 싶어 그랬을 때 그걸 연결시켜주면 얼마 지원해주고 내가 자비 부담을 얼마 해야 되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먼저 치매안심센터를 첫 번째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검사, 그리고 기초문답검사, 그리고 좀 더 심화된 문답검사, 일명 진단검사라고 하는데 그 검사, 그리고 세 번째로 MRI나 CT를 촬영하고 피검사나 이런 것까지 하는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차랑 2차는 전액 무료, 그거는 이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하면 전액 지원을 받으시고, 세 번째 검사인 감별검사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액이 차등 지원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병원에 따로 가셨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따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 개인의 건강보험료에 산정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2차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발생이 될 거고, 그리고 MRI나 CT를 촬영하게 되면 또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심센터에 가서 이 환자는 정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안심센터가 의뢰를 하면은 안심센터가 돈을 내고 나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전액 지원 또는 일부 지원 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심센터 가서도 필요한 검사를 다 충실하게 또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센터는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여기보다는 병원으로 바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치매 검사에 대한 태도가 전에 비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치매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하면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를 먼저 홍보를 하고 심지어 뭐 지하철, 공원 이런 데 찾아가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이제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은 내가 치매 환자로 보이냐? 나는 조상 대대로 치매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검사지도 찍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도 많으시고 또 검사 받으세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지신 게, 저는 2018년 치매 국가 책임제 때 치매에 대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방송도 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인식 개선 부분이, 내가 나이가 들면은 치매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치매 검사 받아봐야지라는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굉장히 큰 변화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홍영석 복지사께서 이러니까 치매 검사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그 논리를 좀 설득을 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치매는 통상적으로 제일 많은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데 시간, 공간, 인물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 공간, 인물. 근데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먼저 오늘이 몇 년도인지, 몇 월 달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을 못 찾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보통 보호자님들께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명절이나 이런 때가 지나면 굉장히 많이 모시고 오고 질문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이 대부분 길을 잃어서 많이 모시고 오는데 이미 그때는 평균적으로 치매가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현재 완치제가 없다 보니 현상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 부분에 있어서 깜빡깜빡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보다는 모시고 와서 치매안심센터라는 좋은 국가기관이 있으니 무료로 치매 검사를 상담도 받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혹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치매 검사는
꼭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경우는 거꾸로인데 난 사람이 기억 안 나는 게 제일 먼저인데요. 아,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예.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서 기억이 나거나 예. 누군가가 아, 그 사람 누구잖아 이렇게 해서 기억이 예. 나면 건망증이라고 보통 하고 그건 있습니다. 건망증이에요? 네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치매 약도 없고 뭐 치료법도 없는데 치매 미리 한다고 내가 뭐해? 괜히 기분만 나쁘지? 사람들한테 저 치매 걸렸다고 저 따돌림이나 당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 쓸데없다. 받으시면, 네. 해봐야 뭐에 쓰느냐. 이런 식의 또 부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대표님 말씀처럼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성별을 분리하진 않지만 좀 남자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치매가 아니다. 나는 그리고 치매가 뭐 TV 보거나 그런 거에서 공부해서 다 아는데 뭐 약도 없고 뭐 완치도 안 되는다는데 나 치매 걸리면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안 되죠. 일단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완치제가 없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 있고 그리고 그게 초기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약을 먹으면 그냥 깜빡깜빡하는 일반 사람으로서 깜빡깜빡도 증상이 다르겠지만 그냥 살아갈 수 있고 요거는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노화로 사망할 수 있을 수 있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어르신들도 초반에 많이 만나 뵀었고요. 네. 그러니까 일찍 치매인 줄 알면은 약도 효과가 있고 또 생활 방식, 태도나 이런 걸 또 개선해가지고 맞습니다. 훨씬 더 그 치매를 그 억제하거나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이런 분명히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검사는 빨리 받아라. 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치매가 워낙 빠르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개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 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도입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후견 제도가 필요해진 것도 그런 점 때문이죠. 맞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치매에 대해서 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논의가 돼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치매라든지 민법에 의거해서 뭐 질병이나 장애, 노령 이런 분들 같이 19세 이상 성인이지만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전부터도 후견의 대상은 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13년 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이고 그 이후에는 성년 후견 제도로서 도움을 받았지만 문제는 내가 후견이 필요하다 혹은 가족이 후견이 필요해요라고 말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자체 장애 도움을 받아서 2018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치매 공공 후견 제도가 시행을 하게 됐고 치매 공공 후견 제도는 이렇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지만 가족이라든지 그런 대신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후견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에 대한 후견 제도가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네, 지금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가족관계가 해체되시거나 혹은 가족이 없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대신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 좋은 마음으로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혹은 옆집의 아주머니 혹은 복지기관 관계자께서 해주려고 해도 법적으로서 권한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내가 옆집 아줌마여서 친하니까 도움 드릴게요. 내가 교회 누구니까 뭐 통장 대신 관리해 줄게요 라고 하는 거는 모두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런 후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런 돈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치매 어르신들 중에서 가족이 없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그런 도움을 많이 드리는 사업이 바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공 후견
사업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그 내가 치매 공공후견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변에서 이 사람이 치매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가족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혹은 치매센터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었고,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민센터나 치매 안심센터에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절차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에다 그 필요성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매에 걸린 분, 좀 상태가 나빠진 분들에 대해서 주위에서 이분 가족도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공공후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연결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후견인이 내가 되면은 어떤 돌봄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후견 대상자, 즉 피후견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후견 대상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후견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약간의 도움이 뭔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는 요양시설도 갈 수도 있고 혹은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스스로 그런 게 어려울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도움을 결정해주고 지원해주는 분이 이제 후견인으로서 시민이 도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 있으면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선택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서 사회가, 국가가 돌봐주는 게 공공후견. 네, 맞습니다. 후견이 다른 많은 노인 질환 내지는 중증 질환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 치매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후견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도움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후견인 선임이라든지 그런 법원의 후견인 선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발달장애, 정신질환자, 치매 이렇게 세 개군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치매는 아마도 계속적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에 놓이는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자 인구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추세고 있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는 좀 더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하다라는 질환으로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질환의 특성이 의사결정이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치매는 특별히 후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공 돌봄으로서 하는 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공공 후견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개선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치매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 치매 환자가 그 대상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치매 어르신을 도움을 드리려면은 누군가는 후견인으로서 또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시민들에게 이런 후견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 치매 어르신도 아직 그 후견 제도에 대한 게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후견인으로 누군가가 시민께서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시민분들도 아직 후견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후견인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후견인 양성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재산이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치매 어르신들 중에서 꼭 돈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돈이 있지만 가족 관계가 해체되거나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실제 지역 사회에서는 최근에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이런 후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도기에 있고, 또 특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전문 후견 법인이 필요하다, 공공 후견 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에 대한 근거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후견 법인 같은 좀 더 전문적인 기관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치매 공공 후견 제도가 대상자도 많이 확보되고 후견 사업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 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 역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신뢰의 문제가 생기니까 네. 믿을 수 있는 공익 단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 후견인들도 양성하고 또 잘 판단해서 이분이 정말 그 규정대로 양심적으로 잘 법규를 따라서 후견 역할을 수행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선정도 하고 진행되는 것도 점검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은 후견 제도가 훨씬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얘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사례는 사실 치매 안심센터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 어떤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나 혹은 법적인 필요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뭐 그런 결정들을 개인이 스스로 후견인이라는 신분으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전문 단체에서 직원이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그에 대한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고난이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대처도 될 수 있고,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후견 법인이 생기게 된다면은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견인으로서 봉사하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 많은 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고 나도 네. 보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후견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네. 이제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먼저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죠. 또는 지자체마다 광역 단위로 묶여 있는 광역 치매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역 치매센터는 전국에 17곳이 있는데 서울, 그러니까 경기, 시도별로 맞습니다. 있네요. 맞습니다. 그곳에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지자체 치매센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 교육을 이수받고 면접을 통해서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후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격을 따야 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그 안심센터에서 당신 이러한 분에 대한 후견인이 되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야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또는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고,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후견인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닭과 달걀의 경우일 수 있는데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할 때 지금 후견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그 치매 환자가 아직 나 후견해 주십시오라는 수요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가 치매 환자들 위해서 후견인으로 일하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가 더 먼저 풀어줘야 될까요? 네.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있고 거기서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이라든지 뭔가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늘어나면 늘어날지 절대 줄어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화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는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런 전문 후견을 하실 수 있는 후견인이나 혹은 후견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 더 붙이자고 하면은 그런 전문 후견인 분들도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에 대한 후견 교육이 치매 교육과 같이 들어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런 후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도 후견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건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보호자가 되겠다 혹은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거부감부터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견 교육은 그냥 인식 개선 차원으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시민 대상으로 자유롭게 교육을 계속하는 한편 공급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우리 웰다잉에 관련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생소하고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게 이 후견 맞습니다. 제도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유언장 쓰는 거는 누구나 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 하고 있는데 비해서 후견 제도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자는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맞습니다. 후견은 내가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이 먹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 환자는 모두가 다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수요자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그 후견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중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봉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네, 교육이 확대되면은 그 중에서 또 일부는 후견인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혹은 후견인을 또 서포트하는 인력으로도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교육이 많이 확대가 되면은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는 거하고 후견인이 안 되더라도 후견인을 서포트하는 일, 그건 어떤 건가요? 그 후견 보조인이라는 개념인데 아직 치매 쪽에는 있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라고도 하시는 개념으로도 부르고는 있는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에서 후견 보조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후견 법인이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후견인이 방문하거나 하는 게 자주 방문을 못 한다고 하면은 지역사회 후견 보조인이라는 분들이 후견의 권한은 없지만 후견인을 보조해서 방문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 사람의 상황도 판단을 해서 후견인에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후견에 대한 권한, 권리 결정에 대한 것이 필요할 때는 즉각적으로 후견인에게 알려서 후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후견인이 되고 싶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최종 테스트를 해서 당신은 후견인은 못해, 후견 보조인만 해. 나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역할이 한정될 수가 있겠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아직 치매 쪽에서는 후견 보조인 개념은 없지만 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의 사례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그거를 누군가가 평가한다기보다는 아마 스스로 선택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내가 후견인으로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해야 되니 그거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큽니다. 그냥 보조 역할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하나의 그냥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는 내용.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이 필요한, 공공후견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은 많은데 공공후견 역할을 할 사람, 후견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족한 게 일반적입니까? 양쪽 다 크게 그 수요가 없는 게 현황입니까?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시작을 해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관련된 먼저 첫 번째로 후견 전담을 해야 될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직원을 채용한 후에 그 사람이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교육과 그런 게 아직 단계별로 거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럼 내가 우리 동네 치매 안심센터 가서 나 저 공공 후견 봉사하고 싶습니다. 후견인 될 수 있도록 저 훈련시키고 또 선발해 주십시오 하면은 현재는 못하네요. 그거는 이제 지자체 상황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그런 관련 도움이 필요한 피후견 이제 치매 어르신이 또 발견이 되면은 연락을 갈 것이고 순차적으로 이제 가까운 지역이나 혹은 그 활동 역할에 부여해서 역할이 가거나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교육을 먼저 받고 대기자로 등록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치매에 대한 대비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내가 치매 공공 후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알아두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통해서 정말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서 가장 기억나는 어르신은 지금도 이제 저희 기관에서 만나 뵙고 있는 어르신인데 혼자 미혼으로 살고 계시는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혼자서 스스로 잘 생활도 하시고 생활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것도 또 경증이시다 보니까 잘 생활하던 와중에 조금씩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상생활이라는 게 그분의 취미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취미셨는데 물건 계약에 대한 사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할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 스트레스가 우울감으로 우울감이 다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공공후견인을 선임을 해드렸고 치매 공공후견인께서 그분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원하는 바를 조금씩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물건 계약 체결할 때 도움도 드리고 계약 체결할 때 이분을 막는 게 아니라 좀 더 도움을 실수를 하지 않게 도움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활동도 하시면서 그리고 어르신께서 평생의 소원이 예전에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이 저기 지방에 계시는데 지방의 묘에 이제 계시는데 지방의 그 묘를 내려가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근데 스스로 혼자서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후견인께서 함께 내려가셔서 그 묘도 같이 정리해드리면서 어르신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소원, 이제 최근에 흔히 말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도 해결해드리면서 후견인과 어르신이 하나의 가족처럼 생활을 같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치매가 정말 어느 사이에 빨리 많이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정말 쉽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가능한 한 빨리 망설이지 말고 치매 안심센터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진단이 나오면은 두려워하고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완화 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 내가 가족이 없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공공 후견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잘 알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치매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막고 줄일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치매 안심센터의 많은 복지사들께 또 전문가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이 후견 사업이 치매라는 참 어려운 질병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낯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